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방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나 서신 교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의 개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 월드 제주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제주도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240억 원대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K맨의 노래입니다. 파란 우산. 비 속에서 움츠린 너를 나는 지나친 거야. 한숨이 낌되어 보이면 가슴이 아파 무너졌었지. 이 비가 그치면 널 볼 수 없겠지. 바보같이 또 후회하겠지. 떨리는 손 이 파란 우산 달려가 너에게 줄 거야. Every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카페 창가에 앉아 비가 오길 바라고 있어. 너를 처음 본 그 순간처럼 가슴이 뛰어 설레고 있어. 영원할 반지를 손에 쥐고서 멈추지 않는 웃음 참으며 멀리서 네 모습이 보여. 달려가 널 안아줄 거야. Hey. Every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Every 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방한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14일 한국에 온다. 역대 교황의 방문은 곧 치유를 의미했다. 교황 중 처음으로 1984년 한국을 찾은 요한 바오로 2세는 광주를 보듬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피가 물든 금남로를 돈 뒤 묻은 경기장 미사에서 상처와 화해를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안에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 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이다. 교황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태를 비판하고 사람 중심 사회를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는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무시된 사회 구조가 빚은 비극이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 아르헨티나의 크로마뇽 화재 참사 추모 미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더 울 필요가 있다. 더는 여기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울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그가 세월호의 눈물을 어떻게 어루만질까? 거리의 아픔과 함께 해온 그는 방한 기간 중 집전하는 시복식과 미사를 통해 상처를 간직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과도 마주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이주 노동자, 세터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이 그들이다. 한반도 역시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땅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교황은 기도할 것이다. 신앙의 신념을 지키다 참형을 당한 한국의 순교자 124인을 교황이 직접 복자 복녀로 선포하는 시복식도 의미가 크다. 조선시대 천주교는 특히 하대받던 천민, 백정,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교황의 시복식 집전은 그들의 피를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물론 교황이 맞는 해결사는 아니다. 되레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만을 던지고 떠날지도 모른다. 그의 방안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가톨릭 신자이자 역사학자인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가 할 일은 교황이 전하고자 하는 좋은 가치를 찾아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브라질, 올해 5월 중동 지역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 순방주를 택한 교황은 14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에 머문 뒤 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간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13일 트위터에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글을 한글로 올렸다. 이 글은 2시간여 만에 수천 건 리트윗되고 1000여 건 정도 관심글로 지정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서 긴급 전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나 서신 교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의 개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앞서 동부전선 일반전초 총기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 문화 개선을 당부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소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면서 병역의 의무를 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고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또한 지휘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할 전우이자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중한 자식이라면서 이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박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 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병영 악습 근절 대책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 군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방통합 인권 사이버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인권 침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년째 논의만 되풀이된 국민복무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안에는 병사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제주도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더 필요 없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원희룡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어서 파장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신화 역사공원 내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 제주 건립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외국인 카지노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제주도는 신화 역사공원 내의 리조트 월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과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히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인 카지노 사전 공모제는 제주도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제주는 이미 8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신규 카지노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중국계의 람정 제주개발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제주도 카지노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람정 제주개발이 한국 정부와의 직거래를 통해 카지노를 추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 신규 카지노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리조트 월드 제주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398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계획이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240억 원대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MLA 조약에 따라 혁기 씨의 미국 내 범죄 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양국 법무부는 MLA 조약을 적용해 혁기 씨가 미국에 숨겨둔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재산을 몰수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 검찰이 보낸 혁기 씨의 재산 및 범죄 사실 목록을 토대로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잠적한 혁기 씨의 소재가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혁기 씨의 미국 내 재산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대저택 등 88억 7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 세모 명의의 팜스프링스 인근 H리조트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H리조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 재산의 실소유자가 혁기 씨인지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은하가 부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13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착 상태의 원인 제공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목하며 반전을 꾀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22명 의원 대부분이 재협상 불가 의견을 밝혔으며 신성범, 강석훈 의원만이 여야의 상설 특검 추천권 논의를 언급하며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야당이 파기한 지난 7일 합의를 언급하며 아주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완국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주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 후대에 이 법이 이완구법으로 불리며 악법의 대명사가 될까 걱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리적, 물리적으로 18일이 한계라며 조금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제출키로 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구속될 수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 전략이란 책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유연한 대북 정책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 추진 의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작성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대폭 축소됐다. 국가안보실은 이어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재개,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해 5.24 대북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 한계선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시라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서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21차례 서면 및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새누리당이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는 야당 측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일본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각종 루머를 일수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신이 직접 청와대에 질의한 뒤 받았다는 청와대 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답변서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경내에서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차례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안보실 서면 보고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15분 뒤 안보실의 유선 보고가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 36분 정무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후 10시 9분 정무수석실에서 11번째 서면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누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밀로 해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대통령은 경내에 있으면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통령은 아침에 근무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라고 했다. 세월호 국조토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 봤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진시몬의 둠바둠바.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둥가둥가둥가 외로워 마라. 둥가둥가둥가 처음 그때처럼. 둥가둥가둥가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둥가둥가둥가 외로워 마라. 둥가둥가둥가 처음 그때처럼. 둥가둥가둥가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그래 우리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순 없는 거야. 둥가둥가둥가 외로워 마라. 둥가둥가둥가 처음 그때처럼. 둥가둥가둥가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기업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회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이 아닌 노사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리를 맡기는 기금형 방식도 또 논의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달 발표를 앞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고 이를 보완할 퇴직 개인연금조차 활용도가 낮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금을 선택하는 데다 낮은 가입률, 각종 운용 규제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 문제들이 산적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주요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가 3개월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만큼 근로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으로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시기다. 이미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신설사업자의 경우 미도입 시 벌칙을 가하거나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안도 내놨다. 연금 운용 단계에선 현행 계약형 외에 기금형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는 대신 노사 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위탁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부는 비교적 운용 비용이 저렴하고 회사가 자산 운용을 주도하는 계약형의 장점과 자산관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은 기금형의 장점을 각각 감안해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보관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고 업계 이해도 상충하는 만큼 어떤 관점에서 제도를 추진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50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둔화되던 고용 증가세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97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5천 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83만 5천 명을 기록했다가 3월 64만 9천 명, 4월 58만 1천 명, 5월 41만 3천 명, 6월 39만 8천 명으로 하락세였다가 7월에 반등했다. 그 사이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취업자 수는 5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지면서 질 낮은 일자리 취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용직은 지난 2월만 해도 증가폭이 63만 5천 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임시직 증가폭은 9만 9천 명에서 23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퇴한 남편은 과거 직장보다 낮은 수준의 직장을 찾고 남편의 소득이 줄어드니 부인도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찾게 된 것이라며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 질이 좋아지거나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취직을 포기하고 임시직 등의 입사 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늘면서 이전까지 통계로 잡히지 않던 실업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7월 전체 실업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시장의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매매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 6,850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94% 늘었고 전달과 비교해도 5.1%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전년 동월 대비 204.6%, 전월 대비로는 10.8%나 늘었다. 실거래가를 보면 강남 대치 음마아파트 84.43제곱미터는 9억 5천만 원에서 9억 6천만 원으로 서울 송파가락 시형 1아파트 40.09제곱미터는 4억 8,500만 원에서 4억 9,850만 원으로 값이 뛰었다. 경기도 분당순의 푸른마을 아파트 84.72제곱미터는 4억 8,6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부산 연제 연산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84.98제곱미터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거래가가 올랐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의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8천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원 확대된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데다 은행들의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 판촉 역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윤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흔적.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나를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 보낸 흔적을.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나를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 보낸 흔적을.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 보낸 흔적을.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전국의 하늘은 흐린 편입니다. 그리고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경상 남북도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 때문이고요. 충청 지방의 경우 오늘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부 지방은 내일도 조금 더 이어지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 남부 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남해안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폭풍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우량도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 특히 지리산 부근과 경상남도 해안정은 8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30mm가량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가 되면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동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린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뿐만 아니라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에 비가 그친 이후로 늦은 오후까지 중부 내륙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 산간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에도 중부 내륙 지역과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이 되면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화요일까지 계속될 텐데 이때 비도 다소 많이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이 높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27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 25도, 대구, 부산 24도, 세종과 대전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의 순주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74%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렐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준비된 열차는 예밀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벌써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대부분이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은 오늘 출발한 열차의 자리가 모두 매진이 돼서 이후 입석 승차권이나 반환되는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대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도 오후 3시 이전에 준비된 새마로 열차에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하는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역시 예매가 많이 돼서요. 일부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현재 태백선은 강릉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의 좌석이 매진돼서 이 시간 현재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고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춘천역에서 주로 저녁 7시 30분 이후에 출발한 열차를 중심으로 이 밖에 호남선과 경부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노선들 역시 오전과 오후 몇 편의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부터는 어제와 그제 예약과 발권하고 남은 올 추석 연휴 기간의 열차 승차권을 일반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예약과 예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승차권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선혜입니다. 나 항상 그대를. 멈처럼 가까울 수 없어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 지역 군부대 모 소령이 4년 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에도 여군을 성희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 지역 군부대 모 소령이 4년 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에도 여군을 성희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숨진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미 확보한 군의 과거 수사 감찰 기록에는 대대장인 모 소령이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모 소령의 이 같은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화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인 모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모 중위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휴가를 나와 모 소령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모 중위 사망 사건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모 중위의 어머니는 지난 5월 15일 권익위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익위는 4년 전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모 소령이 모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은 모 소령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모 소령은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또다시 성희롱, 언어폭력 등 일탈 행위를 해 보직 해임됐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김아무개 정장이 상황실의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정장은 상황실에서 통신을 받았는데 선내 진입 지시를 잊었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선내 진입을 최초 지시한 것은 오전 9시 48분이다. 상황실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의 지시라며 해경 주파수 공용통신을 통해 123정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정장은 123정 부책임자인 김아무개 부장이 고속단정이 세월호 쪽으로 출발할 때 방송으로 올라가 2번 했다며 이 말이 선내 진입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선내 진입 지시를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던 김 정장은 결국 자신이 선내 진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23정은 배 밖으로 탈출하라는 퇴선 안내 방송도 하지 않았다. 김 정장은 현장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갑판에 없어 당황했다. 경황이 없어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퇴선 방송을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초동대처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일자 4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 지시를 했다고 밝혔던 김 정장은 이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김 정장은 검사가 지난번 검찰 조사 때 퇴선 명령했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묻자 네, 죄송하다. 그때 빨리 뉘우쳤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3정보다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 헬기 항공구조대원들은 선내 수백 명의 승객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먹통 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B511 팬서 헬기 항공구조사 박아무개 팀장은 침몰 여객선 구조선 출동이라는 말만 듣고 맨몸에 슈트만 입고 출동했다. 선내에 다수 승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헬기 항공 구조사들은 갑판에 올라온 승객만 바구니에 태워 구조했을 뿐 선내 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아무개 구조사는 선내 승객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작전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만든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 원의 계약을 몰아주는 등 관피와 악습에 젖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에서 3월 기상청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 씨가 퇴직한 뒤에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 훈련, 용역 계약 34억 원어치를 몰아주었다.
총 82건의 계약으로 특히 이 가운데 6억 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은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 계약도 기술평가에서 이 업체만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했다고 밝혔다.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수의 계약을 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또 2010년 기후 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기후 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 조모 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 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 기상청이 2012년 다목적 기상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로 규격 미달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했다. 당초 26개 기상 관측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로 입찰 공고를 내고서도 실제로는 관측 장비가 부실하고 정원이 13명에 불과한 항공기를 160억 원에 계약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경찰이 척당 1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특수 고속단정이 불량 납품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의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한 경남 김해시 소재 W업체가 고속단정의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중고 엔진을 사용한 혐의를 잡고 7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특수 고속단정 13척을 척당 10억 원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 가격과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했으며 13척 중 일부에는 새 엔진 대신 중고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자료 등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방위사업청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윤아의 우산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 어딜 가도 떠 있는 내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않아 항상 손끝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Forever in the rain. Forever in the rain. Forever in the rain.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교황이 가톨릭 강자인 유럽과 남미 대신 아시아 대륙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피보 투 아시아로의 축 이동을 하려는 것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방안에 이어서 내년 초 필리핀, 스리랑카를 방문한다. 서방 언론들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세인 유럽과 남미 대신 교황이 아시아 대륙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교황의 아시아 연수의 방문의 배경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교황이 즉위한 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교황이 이탈리아 밖으로 나간 것은 지난해 7월 브라질 세계 가톨릭 청년대회 방문과 지난 5월 2박 3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방문 등 두 차례뿐이었다. 한국에 이어서 교황은 다음 달 동유럽의 알바니아를 찾을 계획이고 내년 1월에는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방문한다. 13억 명에 이르는 세계 가톨릭 인구 중 아시아인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시아에 이례적으로 힘을 쏟는 셈이다. 교황이 아시아에 오는 것은 199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처음이다. 교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톨릭 인구에서 아시아인 비중은 매우 낮지만 올 들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많다. 유럽과 남미에서 가톨릭 신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젊은 층 신자가 늘고 있다. 가톨릭 잡지 아시아뉴스 편집장인 베르나르도 세르베예라 신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교황은 미래를 담은 아시아 대륙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한국에서 아시아 주교 90여 명을 만난다. 바티칸 관료주의 체제 밖에 머물러 온 아시아 고위 성직자들을 다독이는 자리다. BBC 방송은 교황이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0.5%밖에 안 되는 일본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황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교황청의 임명권을 거부한 채 자체적으로 주교를 임명하고 있고 가톨릭 신자들을 탄압해 바티칸과의 관계가 매우 나빴다. 양측은 60년 가까이 공식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미하나마 훈풍이 불고 있다. 교황은 지난해 3월 즉위 뒤 일주일 앞서 취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시 주석은 중국 내 가톨릭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중한 답신으로 화답했다. 중국에는 120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 상당수는 지하 교회에 숨어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중국과 바티칸은 2010년 중단된 관계 정상화 논의를 지난 6월 재개했다. 가톨릭 뉴스 서비스는 교황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지맵에 이어 캐나다 정부가 개발 중인 백신도 서아프리카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지맵과 캐나다 백신 모두 공급이 제한돼 있고 추가 생산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물량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나 엠브로즈 캐나다 보건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800에서 100회 분량의 백신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기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입증한 이 백신은 캐나다 보건부 산하 국립미생물연구소에서 개발됐으며 아직 임상시험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WHO는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 그러나 마리폴 키니 WHO 사무부총장은 동물 실험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몇몇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현재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다며 적은 분량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맵을 개발한 맵 바이오 파마스티컬은 11일 보유하고 있던 지맵을 모두 서아프리카에 무상으로 보냈으며 재고는 없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지맵은 당초 12회 분량이 있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를 에볼라 담당 조정관에 임명하며 서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나바로 박사는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 담당 조정관을 지낸 바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군대 내 집단 가혹 행위로 사망해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도 군대 내 집단 가혹 행위로 골머리를 앓다가 하원이 최근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입법화하는 등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중국계 병사 2명이 집단 가혹행위로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과 국회 입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월 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군대 집단 가혹행위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 감사원과 각군 지휘부의 정밀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 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집단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첫 대책으로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익명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전화통화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 내에 각 군과 사관학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6회공 각 군도 6개월 내에 관련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 가족이 수천억 원대 광산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원 전 총리의 아들 원윈숭은 지난 5월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사정당국에 체포된 숭린 전 화룬 집단 이사장으로부터 산시성 탄광 관련 회사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신이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숭린은 2010년 산시성 석탄왕 장신민과 광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절차를 거쳐 광산을 원인숭에게 무상으로 넘겼다고 보신은 전했다. 이 탄광 거치는 수십억 위안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화룬 집단에서 근무했던 왕좌이팅 홍콩 중리 유한공사 부이사장과 장신민이 사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원인숭의 광산 수수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린 후견인은 허거창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라 원전 총리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시는 주장했다. 2012년 뉴욕타임스가 원전 총리 가족이 27억 달러를 부정 축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원 총리 외동딸인 원루추는 미국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와 수사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인숭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를 소유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한편 비리 조사설이 나도는 거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의 중국 인민민주주의정보센터가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거 전 부주석이 승진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센터 측은 이중 지도체제인 중국군에서 승진을 위해서는 군사위 부주석 2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승진 뇌물도 2명 모두에게 건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 전 부주석 역시 이미 수뢰 혐의로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동행.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
버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다음은 사설입니다. 25년 만에 교황 방문 어떤 젖으로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교황은 이번 방한에서 순교자 124위의 시복식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다. 교황의 방한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선다. 그의 활동과 일거수일투족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교황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3월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평화와 겸양을 실천했다. 지난 6월에는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은 팔레스타인을 방탄차 없이 방문했다. 요르단 국왕의 만찬을 사용하고 빈자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앙숙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을 바티칸으로 불러 함께 평화의 기도를 올렸다. 소년원을 찾아 무슬림의 발을 씻겨준 뒤 입을 맞추기도 했다. 바티칸 식당에서 줄을 서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벽을 보고 식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을 딴 프란치스코 효과가 세계인의 가슴에 물결치는 연유다. 파격적인 행보는 방한에서도 이어진다고 한다. 교황에게는 국가 수반이 이용하는 전용기나 1등석이 없다. 민간에서 빌린 전 세계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입국 후에는 방탄이 되지 않은 국산 중형차를 타고 그늘진 곳을 찾는다. 방한 첫 미사도 초미니 행사로 시작한다. 주한교황청 대사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10여 명과 미사를 본 뒤 그들과 식사한다고 한다. 교황이 걸어온 헌신적인 발자취는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다. 화해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판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분단된 나라에서 국민은 이념으로, 지역으로 또다시 갈라진 상태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또 갈등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고 부추긴다.
가진 자의 탐욕과 오만은 온갖 적폐의 뿌리가 된 지 오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겸양의 씨를 뿌렸다. 하지만 그의 덕목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화를 몰고 올 수는 없다. 교황이 뿌린 씨앗을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갈등의 굴레를 벗고 평화의 문으로 들어서려면 뼈를 깎는 자세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자세로 평화와 겸양의 사도를 맡고 있는가? 세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뺀 병영혁신안 적폐청산 의지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국방부가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 일련의 대형 악성 사건의 후속 조치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대형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내놓았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서 병영 내 악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인식이 국민들이 갖는 우려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만 새삼 확인시켰다.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혁신안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 기준 강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등 19개 과제다. 이전에 발표된 조치와 비슷비슷한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인상이 든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에는 병사 상호 간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훈령 차원에서 이뤄지던 장병 인권 보호를 법률로 만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당시 이미 이 법안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제대로 실현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자 포장만 바꿔 내놓은 셈이다. 법안 내용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방부에 권고한 군인권법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당시 인권위안에는 병사 계급별로 구성된 병영생활협의체 구성 등의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밖에 소환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장교 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개선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됐던 단골 메뉴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에는 민간에서 제기된 혁신적인 방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내 인권 문제를 투명하게 다룰 수 있는 핵심 장치로 군사 옴부즈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산하인 군사 옴부즈맨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진정한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옴부즈맨 권한이 워낙 막강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병사들이 병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유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의 병영은 오랫동안 누적된 악습으로 혁명적인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정도로는 중증을 앓고 있는 병영을 치유할 수 없다. 전문가 상당수가 도입을 요구하는 제도라면 군 당국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은 개방적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해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돼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수뇌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에일리의 노래입니다. You and I.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하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Wait a minute, 네 기사 따라잡 줄래. 왜 이러니 이 손 놓고 말해. 몇 번을 들어도 네 말은 거기서 거기. Yeah. Tired of all your lies and excuses. Now just get out my face. 돌릴 수 없어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우린 서로 부담이 됐어. 말고 내게 아무도 없어. 더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에게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하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네가 없는 이곳에 남겨진 내가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괜찮아. 반복될 일 없을 테니까. 너와 나 여기 있을게.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하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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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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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어제 레버쿠젠 구단에서 손흥민을 차출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16강전 이후부터 합류시켜달라고 재요청했다면서 오늘 오전 레버쿠젠 구단으로부터 국제축구연맹 캘린더에 없는 대회 참가를 위한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이 다시 왔다고 밝혔다. 레버쿠젠은 20일과 28일 FC 코펜하겐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이 결과에 따라 팀 일정이 변하게 된다. 결국 팀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포 손흥민을 오랜 기간 차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을 소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광종 감독은 14일 서울 종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손흥민을 뺀 20명의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흥민의 합류 불발로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를 되찾으려는 이광종호의 도전에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 축구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3차례 정상에 올랐다. 손흥민은 성인 대표팀에서 핵심 골잡이로 활약할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에서도 뛰어난 공격수로 인정을 받고 있어 이광종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분데스리가에서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터뜨렸고 브라질 월드컵까지 출전한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 연령으로 대표팀에 선발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레버쿠젠 구단의 반대로 끝내 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면 받을 수 있는 병역 혜택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광종호도 손흥민 차출 불발로 대안 찾게 나섰다. 손흥민의 포지션으로 예상된 왼쪽 측면에 설만한 자원으로는 윤일록, 안용우, 이종호 등이 있다. 대표팀 승선이 확실시되는 김승대, 이재성 등도 이 자리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대표팀을 거친 김현, 문창진 등도 출전할 수 있는 연령대다. 와일드카드로는 이명주가 손흥민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주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전반기에 김승대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우면서 포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으로 이적한 지 2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이명주의 기록은 K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프로야구 4위 싸움이 또다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불안한 4위를 지키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는 13일 넥센 히어로즈에게 5대8로 패배하며 5연패를 당했다.
그리고 최근 4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기아 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에게 4대3으로 졌고 LG 트윈스는 SK 와이번스에게 5대8로 졌다. 이로써 4위 롯데와 5위에 오른 두산 베어스의 승차는 1경기이며 6위로 떨어진 LG와 두산의 승차는 0.5경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7위 기아는 LG의 0.5경기 차이며 이날 승리한 8위 SK는 기아의 1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4위부터 8위까지 3경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13일 현재 1, 2, 3위에 올라있는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다. 3위 NC와 4위 롯데의 격차는 9.5경기로 롯데와 꼴찌인 한화 이글스와의 격차인 6경기보다 더 벌어져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올 시즌 4위 팀은 역대 최저 승률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5위 롯데가 44승 1무 50패로 승률이 5할이 채 안 되는 4할 6푼 8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4할대 승률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은 총 5팀이 있었다. 1989년 삼성, 91년 롯데, 98년 오비베어스, 2001년 한화, 2009년 롯데가 그 주인공이다. 한편 넥센의 외국인 투수 앤디 베네켄은 이날 세계 최초로 14경기 연속 선발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14경기 연속 선발승은 193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웨스 퍼렐이 세운 13경기 연속 선발승을 넘어선 대기록이다. 베네켄은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08구를 던지며 8피안타 2볼넷 9탈삼진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과 불펜진의 호투로 팀이 이긴 덕분에 행운의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베네켄은 시즌 17승을 따내면서 다승-부문 선두를 지켰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함중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다음 소식입니다. 빈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 덕에 그의 방한을 기념하는 특별 주화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교황 기념 주화에 대한 예약 주문을 받은 지 사흘 만에 발행 예정 물량의 80%가 팔려나갔다고 13일 밝혔다. 기념 주화는 지난 11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예약 판매 들어갔다. 우리은행에서는 13일까지 은화 19,189개, 황동화 17,182개 등 36,371개가 예약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은화 15,038개, 황동화 13,918개 등 28,956개가 나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주화는 은화 3만 개, 황동화 6만 개 등 모두 9만 개다. 해외 판매분 10%를 뺀 8만 1,000개가 국내 고객들에게 허용된 물량이다. 그런데 벌써 80.7%가 예약 판매된 것이다. 예약 마감은 오는 22일이다. 아직 일주일이나 더 남아있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추첨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은은 예약 물량이 발행 물량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서 주화 주인을 가리기로 했다. 기념 주화에 금화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은 측은 검소한 삶을 실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념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화를 빼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황동화 물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인당 3개까지만 구입 가능하다. 부대 비용 등이 포함된 실제 판매 가격은 은화 6만원, 황동화 14,500원이다. 예약 주문은 해당 은행 창구나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개가 연기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 3년간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기존 14억 9,500만 톤에서 1,100만 톤 증가한 15억 600만 톤으로 늘려주기로 관계부처끼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계에서 요구한 대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다시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할당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14일 오전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에 따른 학생 성적 격차가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청 연구정보원과 고려대 김경근 교수 연구팀이 13일 발표한 교육 격차 원인 및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성적은 192.63점을 기록했지만 월 소득 501만 원 이상인 경우 218.32점이었다. 소득에 따라 20점이 넘는 점수 차이가 났다. 2010년 두 집단의 점수가 각각 196.94점, 221.28점으로 24.34점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3년 새 1.35점 더 벌어진 것이다. 성적은 각 과목을 난이도를 고려해 100점에서 3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학력에 따라서도 자녀 성적의 차이가 벌어졌다. 2010년 고졸 이하 부모의 자녀와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의 자녀 간 성적 차이가 25.96점이었지만 2013년에는 27.93점으로 조사됐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참여율 역시 부모의 소득 학력과 연관이 있었다. 2013년 월소득 501만 원 이상의 가정에서는 92%가 사교육에 참여한 반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49%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일반고, 자사고 간 학력 격차 자료도 포함됐다. 2010년 일반고와 자사고 간 성적 차이는 20.01점이었으나 2013년 25.76점으로 더 커졌다. 특히 일반고의 성취도 검사 평균 점수가 2010년 202.15점이었으나 2013년 194.93점으로 떨어져 일반고 학력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2010년 이후 자사고가 증가하면서 상위권 학생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 택배함 공간이 마련되고
수도검침원과 전기 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메시지 SMS 알림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온 무인택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공동거점형 택배란 주민자치단체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전해드리면서 8월 14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부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그대 차가웠죠. 마지막 인사까지도 그 흔한 한마디 잘 지내라 말도 없이 돌아섰죠. 그대는 괜찮나요? 지금은 행복한가요? 난 이미 들어 바보처럼 아직도 그대 생각만을 해요. 비수화기를 들고 그대 이름 불러요. 아무것도 누르지 못한 채로 그댄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잊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 그대에게 쓴 편지 보내지도 못하고 내 두 손에 가만히 놓여있죠. 그댄 그렇지 않죠. 나와 나눈 얘기도 기억도 모두 묻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 봐. 오늘 그댈 본다면 말해야 하는데 그댈 찾고 있었다고. No. 다시 나의 곁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이제만 된다고. 지친 기억들